네, 안녕하세요. 장사하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대화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높은데 남는 게 없는 사장님, 그리고 매출은 높지는 않지만 뭐라도 남기는 사장님, 매출을 잘 올리는 사장님이 있어요. 콜도 계속 들어오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여러 브랜드를 3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매번 같은 이유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장사를 할 때 매출은 잘 나오는데 늘 적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사를 시작할 때 권리금, 시설비와 같은 창업 비용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운영 자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운영 자금은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장님들은 창업비용 외에 운영자금, 뭐 다르게 말하면 여유자금까지 준비해 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월말 정산과 연결된 내용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원가 계산. 각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에 대해 원가 계산을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을까요? 원가를 계산할 때 식재료뿐만 아니라 같이 제공되는 포장용기, 비닐, 젓가락 하나, 그리고 스티커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계산을 하고 운영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원가를 따져보라는 것은 판매가 대비 원가를 무조건 낮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원가가 당연히 낮으면 좋겠지만 다 비싸게만 팔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메뉴는 원가가 좋은 것도 있고 또는 어떤 메뉴는 원가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메뉴는 판매가를 올려 원가율을 낮게 측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판매량이 적은 메뉴는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가를 낮춰 원가가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완전 반대로 많이 나가는 주력 상품은 마진폭을 줄이고 더 많은 판매로 수익률을 늘리는 박리담의 방식도 있죠. 이처럼 내가 원가율을 알면 좀 더 전략적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배달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배달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원가로 봐야 할 부분이기에 요즘에 더욱 힘든 것이 사실이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플랫폼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부가세, 외 기타 등등 뭐가 얼마나 떼이고 나한테 얼마만큼 남는구나 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과 해보시 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매장 운영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 지출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따지는 고정 지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 전기, 수도, 가스, 외, 공과금. 매장에 따라 관리비가 따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인건비, 광고비, 각종 렌탈비 등등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많은 지출은 발생하죠. 발생하는 금액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금액들도 있지만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부분들을 고정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파악함으로써 내 매장의 순위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시본 한 장까지 따지는 건 사실 어렵고 귀찮고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그렇고 파트타이머를 고용하신다면 사용하는 만큼 달라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말 정산인데요. 영업 한 달이 종료가 되면 배민, 쿠팡, 요기요, 홀 매출 등 다 합쳐서 내가 이번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구나 꼭 전체 매출을 확인해 보시고 각 플랫폼별 매출 비중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매출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번 달 지출 내역들을 정리해 보세요. 식재료 사는 데는 얼마가 나갔고, 그리고 월세는 얼마가 나갔고, 인건비는 얼마가 나갔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매출 대비
각 지출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매출에는 지출 내역들을 빼고 내가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았구나, 순이익이 매출 대비 몇 프로구나 한 번쯤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판매가 할인 이벤트를 해볼 수도 있고, 플랫폼에 따라 광고비를 더 써도 될 부분과 줄여야 될 부분, 혹은 내가 플랫폼에 광고 수단으로 무언가를 할 때 얼마까지 쓸 수 있겠구나라는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손님부터 만족시키자, 서비스 무조건 주자, 그리고 쿠폰을 막 뿌려, 이건 원가 파악이 끝나고 나의 최소한의 마진이 계산된 다음 비용을 얼마까지 써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온 뒤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운영 자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모든 사장님들은 사업자랑 연결된 통장에서 중간중간 생활비라든지 개인적인 용도의 자금을 빼서 쓰는 그런 행위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달에 뭐 공사를 해서 몇백만 원씩, 1000만 원 단위로 썼다 보면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사실 내가 어떻게 썼는지까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운영을 위한 운영 자금을 100이면 100, 500, 1000만 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남겨 놓으시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은 사업자 카드 혹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다 하시고, 한 달 정산하기 전까지는 운영에 필요한 지출 외에는 본인 생활비와 철저하게 구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가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축 나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